안녕하세요. 유크리팍처 이은하입니다. 지난 1화에 이어서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도 유클 입학처 조교로 찾아뵙게 된 연고TV 범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 범위조교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머리가 막 바뀌었죠? 네. 근데 오늘은 좀 생기부 블라인드 테스트를 저희가 다르게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생기부가 어떤 부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우리 범위조교가 제가요? 네, 합불 결과를 맞추는 건데 어떨까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유클 입사관 아주 날카로운 평가의 눈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1화 때 배포해드렸던 유클 입학처 평가표가 있는데 평가표를 출력하셔서 같이 보시면서 평가를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홉 장의 카드를 받았는데 첫 번째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두 번째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학과, 세 번째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네 번째 성균관대 공학계열, 다섯 번째 한양대 에리카 약학대학, 여섯 번째 유니스트 일반전형, 일곱 번째 디지스트 일반전형, 여덟 번째 지스트 일반전형, 아홉 번째 카이스트 학교장 추천전형. 자, 그러면은 저희 평가지에 따라서 학업 역량부터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성적, 가장 객관적인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과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전과목은 2.01, 국영수가 2.15, 국영수 4과가 2.03, 국영수 4는 2.03, 국영수 과가 2.11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2점 초반대, 우리 1화 때 학생부 성적 분석하는 것들 기억해요? 네, 기억나죠. 수강자 수가 한 250명, 27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표준 편차가 그때 기억으로 한 10점 미만이면 좀 낮은 편이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조금 잘하는 학교이지 않을까. 역시 우리 유클 입학처 조금 달라요. 아무래도 표준 편차가 적게 나는 학교들 경우에는 잘하는 학교일 확률이 많다. 물론 표준 편차가 적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공부를 잘하는 학교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또 수강자 수도 지금 보면 적은 인원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원점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봐야겠죠. 또한 과목 평균도 중요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저희가 살펴봤었을 때 학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는 하는 학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때 들었던 걸로는 성적 상승, 네. 곡선이 또 중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역시 네, 이제 거의 입사관 빙의했어요. 네. 국어랑 수학은 영어까지 조금 상향 곡선인 것 같아요. 근데 과학은 하향 곡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조금 해가지고 성적 점수를 매겨볼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통찰력 있게 잘 봐줬는데 그러면은 우리 범위조교는 몇 등급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학업 성취도는 A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A뿔이 아니고 왜 A죠? A뿔이라기엔 과학 이런 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좋은 점들은 일단 상향 곡선이 있고 학군을 조금 보았을 때 그래도 괜찮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와 사실 같은 점수입니다. 저도 학업 성취도는 A입니다. 네, 우리 범위조교가 말한 것처럼 지금 보면은 사실 자연계열 학생인데 과학 성적이 다소 아쉬워요. 네, 물론 이제 2학년이 되면은 당연히 저희가 어떻게 되죠? 과학이 이제 선택 과목을 하게 되죠. 그렇죠. 물화생지로 나뉘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어지게 되고 대부분 학생들이 좀 성적 하락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또 성적이 오르거나 유지가 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다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2학년 1학기 때 3등급, 2학년 2학기 때는 2등급,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 1등급이긴 해요. 1학년 1학기 때는 사실 3등급이긴 했었거든요. 조금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3학년 1학기 때 우리가 무슨 과목 배우죠? 수학? 미적분을 배우죠. 그렇죠. 미적분 1등급 받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래도 수학에서는 어느 정도의 우상향이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했었을 때 A를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A뿔을 줄 수 없는 이유는 과학 성적과 수학 성적이 약간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A뿔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저희 학업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 학업 태도는 A등급을 줬어요. 일단 왜인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3학년 수학 저희가 이제 미적분 세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함수와 미분법을 배운 후 뉴턴식 미분법과 라이프니츠 미분법의 차이점에 호기심을 느껴 두 미분법을 연구하여 활동지를 작성
작성함 어때요? 두 미분법 사이의 차이점에 호기심을 느꼈다는 것부터 뭔가 좀 다른 학생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어요. 다음 이제 보시면은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일러 라그랑주 방정식에 대해 알게 되어 공학과의 연관성에 대해 고민하는 학문적 탐구심을 보임. 그리고 또 다음 보시면 그 결과 수력 발전의 수로 모양을 사이클로이드 곡선 모양으로 제작할 경우 구체의 속도가 직선보다 더 빠르기에 발전 효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계산을 한 활동을 함. 저는 이런 활동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 반지름이 1인 원을 이용해 계산하면 진짜 본인이 계산한 거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이클로이드의 곡선의 길이는 8이지만 직선의 길이는 약 6.3으로 사이클로이드 곡선 모양 수로의 단면적이 더 크며 이로 인해 마찰력이 증가해 유속이 느려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 연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추가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또 결론 도출 등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항상 교과 개념을 심화확장하라 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미적분에서 이 학생의 우수한 역량들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전 선생님께서 A등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좋게 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A뿔이 아니라 A등급인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이에요. 보면은 미적분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교과 개념을 심화하려고 했던 노력들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교과 개념을 배운 이후에 진로 역량과 좀 연결을 많이 하려고 했던 부분은 좋을 수도 있지만 조금 한편으로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은 과연 학업 태도, 수업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저는 한 줄 정도는 기재가 되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학업 역량의 마지막 평가 항목인 세 번째 탐구력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의 탐구력은 A등급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탐구 활동을 통해 나노튜브가 백신이나 단백질의 전달체뿐만 아니라 DNA나 단백질을 감지 및 진단하는 센서로 이용된다는 지식을 습득함. 이 학생이 이제 지식을 습득을 했는데 사실 습득하고 끝 이러면 아마 저는 B를 줬을 것 같아요. 이런 지식을 습득하고 난 이후에 나노 단위의 변형의 중요함을 깨닫고 옥텟 규칙의 예외 사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예외 사례를 조사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옥텟 규칙을 어기는 1산화 지수가 2산화 지수로 변하는 과정을 추가 조사. 본인이 하나의 학습했던 내용들을 지금 또 확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뭔가 탐구를 하다 만 느낌이 들었어요. 옥텟 규칙에서 벗어난 예외 이론이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그 약물 전달 시스템이 그럼 이걸 어떻게 연계를 시켰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뭔가 내용이 좀 빠진 부분? 그래서 탐구를 하다가 만 느낌. 어떤 실험이라든지 탐구를 할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내가 이 실험과 탐구를 통해서 어떤 역량을 보여주고 싶은지 그런 키워드들을 좀 정해놓고 하는 것들이 학생부에 기재될 때도 빠지지 않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좀 차이가 느껴지긴 하네요. A뿔과 A에. 네, 맞습니다. 총합해서 학업 역량은 몇 점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점 만점에 48점을 드립니다. A가 3개니까 A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첫 번째로 진로 역량에서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그리고 성취도 점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공 관련 교과 이수 어떤 교과를 이수했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가 이제 이수를 하고 나면은 또 뭘 보죠? 얼마나 나왔는지. 그쵸. 결과값도 상당히 의미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의 이제 어떤 전공 관련 교과 이수의 노력은 A등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취도는 사실은 B뿔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물리원, 화학원, 그리고 생명원, 물투, 화투, 생투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기하, 과학과제 연구, 고정과 윤리, 융합과학 탐구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자연계열 이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대 계열에서 필요한 웬만한 지금 교과들은 다 이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학생이 나왔던 학교의 경우 물원 147명 그리고 화원은 166명 그리고 생원 같은 경우는 93명으로 사실 과학 과목의 수강자 수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물리와 지금 화학에 비해 생명과학의 수강자 수가 적다라는 부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등급이 4% 이내에 들기 쉽지 않음에도 이수 현황 노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 2학년 1학기 때는 3등급이었는데 2학기 때는 지금 2등급으로 성적에 향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저는 긍정적으로 그래도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1등급은 아니기 때문에 B뿔을 받게 된 걸까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점수를 많이 주고 싶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교과 등급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B뿔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점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의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은 A뿔입니다. 오, 처음으로 나온 A뿔인 것 같습니다. 점수 그쵸? 좀 짜게 주는데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보고 서울대는 택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거시경제학의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의 동차적 성질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함수의 개념을 확장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공학 계열인데 이런 거시경제 이런 것들 하나요? 일단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시경제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대학 가서 학생들이 많이 하는 학문인데 이미 고등학교 때 또 공학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떤 학문 간의 융합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결국에는 융합형 인재, 공학 계열이지만은 경제는 사실 사회과학 계열이거든요. 이렇게 융합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안 뽑고 싶겠어요? 아, 그렇죠. 굉장히 좋은 융합형 인재가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가 돼서 A+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저는 서울대라든지 또 최상위권 대학들에서 좀 높은 평가를 받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점수는 혹시 몇 점인가요? 30점 만점에 27.6점이네요. 그래서 이 친구의 진로 역량은 저는 A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체 역량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범위쪽에는 공동체 역량 점수 어떻게 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까 살짝씩 봤는데 동아리 부분에서도 이걸 설립해서 부장을 했었고 또 중학생회 3학년 때 부회장을 했었고 2학년 때도 부회장을 하고 1학년 때도 학급 부회장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살짝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무난하게 A뿔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범위 쪽에는 사실 A뿔을 줬는데 저는 B뿔을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낮은 점수인데요. 저는 좀 아쉬웠던 점들이 있습니다. 학교 자습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뭐 포스터 제작 등 어떤 뭐 기여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나타나 있기는 해요. 한데 저는 조금 보다 구체적으로 이런 활동들이 기재가 되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회장이라든지 또 학급 관련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객관적 지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점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원한 학교가 어디냐,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최상위권 학교들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었을 때 어느 정도 이런 객관적 지표를 다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할 확률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고려를 하면 좋겠고요. 점수는 지금 20점 만점에 18.5점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드디어 생기부 총점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 예측으로 한 90점 넘을 것 같아요. 한번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의 점수는요. 총점 100점 만점에서 94.1점입니다. 네. 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번 생기부보다 일단 점수가 좀 높게 나온 것 같아서 제 합불 예측에 좀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범위조교가 합격과 불합격 도장을 한번 찍어서 합불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합불을 예측해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생기부에서 약학대학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연관이 있어야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감하게 한양대 에리카 약학대학은 불합격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가 이제 조금 고민인데 서울대를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서울대의 인재상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합격을 놓고 나머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연세대는 그냥 연세대 이름 위에 불합격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고려대입니다. 제가 알기로 연대는 성적을 조금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2점대면 연대 합격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고려대는 친구 너무 좋아요. 고려대 왔으면 좋겠고 고려대도 성적을 많이 보긴 하지만 상승 곡선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봐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도 고려대를 조금 낮은 성적대 애들이 그래도 학종으로 많이 넣어볼 법했던 걸 기반으로 아마 합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눈치를 보면서 합격을 조금 소신껏 불합격을 찍고 이렇게 되면은 6합격이 되겠네요. 결과를 한번 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서울대 합격 맞췄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대 안타깝네요. 합격했네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도 합격, 그리고 성균관대도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한양대 에리카 약학대학은 불합격을 했습니다. 유니스트와 디지스트는 합격, 지스트와 카이스트는 불합격을 했습니다.
두 개 빼고 연대랑 지스트 빼고 다 맞췄으니까 이 정도면 다 맞춘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그런 걸로 내신 2.01로 어디 학교를 갔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수시 육관왕을 아, 엄청나죠. 네,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를 통해서 합격을 하고 이사학번으로 서울대를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 사실은 서울대 굉장히 특화된 정말 좋아하는 저는 학생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업에서 뭐 약간의 아쉬움은 있으나 생명과학을 사실은 공대생들은 굳이 듣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쪽을 본인이 지원을 하다 보니 생명과학을 또 듣게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교과 이수의 노력이라든지 학업에서 어느 정도는 좀 높게 저는 평가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합격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는 저는 살짝 추합을 하지 않았을까 오. 이런 예측이 듭니다. 성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학 계열로 저는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세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깊이 있는 탐구를 했고, 그래서 이스트 계열 같은 경우 이 학생의 지금 저희가 2학년 동아리 활동을 좀 볼 수 있는데 그 물화일체라는 물리 화학 동아리를 했거든요. 여기서 물리 기자재 로봇 마스터를 직접 제작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로봇 마스터 활용한 레이싱 게임 트랙을 설계하고 구조적 특징 고려한 경사로 장애물을 고안하고 또 부원들과 협력했다. 로봇 마스터를 제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은 원리나 이론만을 설명하고 끝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동아리 활동에서 본인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실제 제작하고 설계하고 이런 충실함과 구체적인 반응들이 서울대 또 이공특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지금 지스트랑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 불합격을 한 이유는 사실 지스트랑 카이스트는 유니스트나 디지스트 대비했을 때 학업을 좀 더 많이 보는데 아마도 학업이 좀 1점대에 들어왔었으면 전 합격 확률이 더 높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범위조교가 예측했던 약학대학의 불합격 맞습니다. 사실은 메디컬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우리 학생들이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약학 계열 관련된 그런 부분들 뭐 실험이라든지 뭐 약학 관련된 그런 구체성들 좀 많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실 이 학생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마도 불합격을 받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범위조교 어떠셨어요? 생기부를 분석한 걸 토대로 합격, 불합격을 예측을 해보니까 굉장히 또 생기부를 다시 한번 꺼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범위조교가 생각보다 사실 너무 많이 맞춰줘서 자리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사장관님 옆에서 배우다 보니까 좀 보는 눈이 늘은 것 같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자기 생기부의 객관화를 통해서 평가를 해봄으로 인해서 과연 평가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이런 눈을 좀 가지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할 게 있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